안녕하세요, 카니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10가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굳으니까 우리 혈관에서 굳는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는 상온 20도씨가 아니라 36.5도씨를 유지하는데요, 그리고 신체 내부는 36.5도보다 더 약간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포화지방은 36도 이상이면 액체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이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에서 굳는다는 것은 정말 비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화지방을 섭취했다고 해서 그대로 혈관에 들어가서 이게 굳는 게 아니라 지질 운반체인 리포프로틴을 통해서 운반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택배 상하차 트럭이랑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 택배 차량들이 필요한 적재 장소,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 택배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주된 원인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플라그가 쌓이면서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잠깐 몇 달 동안 카니보어나 키토제닉 식단을 했다고 포화지방이 이 혈관에 쌓이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포화지방이 혈관에서 그대로 굳어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파이프에 이제 포화지방 라드 같은 걸 넣은 다음에 이거 보세요, 파이프가 포화지방 때문에 막히죠, 이런 얘기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비과학적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색육이 암을 유발한다. 이 적색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신뢰도가 낮은 설문지 기반 역학조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참가자에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식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지에서는 햄버거, 핫도그, 피자, 라자냐 이런 가공식품을 먹은 것도 적색력으로 퉁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년, 수십 년 후에 암이 걸린다던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적색육이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적색육이 원인이 아니라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식용유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인 식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적색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말고 적색육을 마음껏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소는 건강식품이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건강식품의 기준이 뭘까요? 제 기준에서 건강식품은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슈퍼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소에도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동물성 식품과 비교하면 영양 밀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타캐로틴, 비타민 D2, 비타민 K1 같은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변환되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에는 생체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 이 영양소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D3, 비타민 K2, 힘, 아이언 등 많은 다른 영양소들도 생체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 이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에는 렉틴, 피트산, 솔라닌, 옥살산염 등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우리 몸에 독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을 먹더라도 이런 식품을 잘 전처리해서 먹어야 하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꼭 동물성 식품을 필수로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내 세균층을 위해 섬유질을 꼭 섭취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채식을 많이 해야 장내 세균층의 다양성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요, 채소 섭취에 최적화된 장내 세균층이 발달을 하고요,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은 단백질과 지방을 선호하는 세균층이 형성이 됩니다. 식이섬유를 안 먹는다고 해서 장내 세균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식을 좋아하는 이런 장내 세균층들의 그냥 군지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내 세균층이 다양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는 건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해균이 많을 때는 섬유질과 포도당이 그들의 먹이가 되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장내 세균층이 건강할 때는 포도당과 섬유질을 넣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카니보어 식단을 하는 의사 선생님 중에 션 오마라라는 분이 있는데, 장내 세균층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기관의 대표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갖고 지금까지 본 결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6개의 유익한 장내 세균층도 발견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카니보어 장내 세균층 검사를 한 걸 찾아보시면 장내 세균층의 검사가 매우 좋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다. 대중적으로는 소금이 이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있지만은 이는 과학적 근거가 살짝 부족합니다.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 이하일 경우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럼 진짜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가공식품, 인슐린 저항, 당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당분, 식용유, 염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수분 저리를 유발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소금을 얼마나 섭취했느냐? 이 소금 섭취량은 사실상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소금 섭취량은 개인의 활동량, 체형,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루에 5g, 2300mg 정도의 염분 섭취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활동량이 많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염분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키토제닉 식사를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본인도 모르게 짠 음식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기준은 여러분의 입맛입니다. 이게 약간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너무 짰으면 여러분한테 염분이 너무 많았던 거고, 싱거웠으면 여러분의 몸한테 더 염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더 땀을 많이 흘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추가적으로 염분을 더 섭취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염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혈압이 있는 분들도 사실상 염분을 적당히 섭취해야 이런 뭐 알데스토론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의 이제 작용을 막아가지고 인슐린 저항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C가 없다. 많은 분들이 고기에는 비타민C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신선한 고기에는 소량의 비타민C가 있습니다. 물론 레몬이나 채소에 비교하면 비타민C가 확실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식단에서는 비타민C 요구량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포도당과 비타민C는 같은 수송체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게 되면 비타민C의 흡수 경쟁률을 줄일 수 있어서 비타민C의 요구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니보어 하면은 비타민C 적어서 계열병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2차 대전 당시에 비윤리적인 실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절대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때 이제 시행된 실험이 미네소타 스타베이션 익스페리먼트라는 실험이었는데, 하루에 10mg 이상의 비타민C만 섭취해도 계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카니보어 식단을 하면서 계열병을 앓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정말 극소수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카니보어 의사 선생님, 뭐 영양학자들의 이제 팟캐스트를 보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한 10년 동안 자기 환자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한 10년 동안 계열병이 일어난 사람이 한 명에서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내가 음식 준비하고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육포나 마른 고기 위주로 먹는 경우에는 계열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완전 바짝 말린 거에는 이제 수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C가 없어서 이런 걸 먹다 보면 계열병이 정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지중해 식단은 적색육 섭취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중해 식단은 통곡물, 채소,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소개가 되지만, 이는 현지의 식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오해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거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단식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단식일에는 이 육지에서 돌아다니는 동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 기간에 가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하면 이 사람들은 육고기를 안 먹고 채소, 뭐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만 먹네 해서 그런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붉은 육은 오로지 소고기만을 뜻하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에서 뭐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위를 키운다고. 그만큼 이 평지가 없기 때문에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에서 이 소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라 보통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양고기나 염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고기, 뭐 양고기, 돼지고기는 이 그리스에서 적색육으로 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카리아에 가서 이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크나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지에는 적색육만 퉁 쳐놓고 하니까 이 이카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적색육 안 먹는다 해놓고, 근데 이 설문지에는 염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따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지에는 유제품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장수촌으로는 로마 린다라는 곳이 있죠. 여기도 이제 채식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비건을 하는 곳이 아니라 유제품의 섭취가 무려 50%나 넘어갑니다. 이게 정말 채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제품이 50%가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중해식, 이 블루톤 식단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식물 오일이 더 건강하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성 오일이 건강하다는 인식은 앤셀키스, 미국 심장협회, 식품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왜곡된 결과입니다. 최근 FDA에서도 포화지방이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가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Look, since Ansel Keys in the 1960s decided to demonize saturated fat with a hypothesis that was supported with data that was incomplete and methodologically flawed in his 7-country study. The medical establishment started with a robust debate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mong academics of the National Academy, but that debate ended in the 1970s because there was groupthink. The medical establishment locked arms and walked off a cliff together, insisting that the reason for heart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was that people were not eating skim milk and no fat and low fat foods, ignoring
the roles of refined carbohydrates and so many other things that drive general body inflammation, which is the precursor of fat deposition in the arteries. Well, that dogma still lives large, and you see remnants of it in the food guidelines that we are now revising. So we're going to ensure that the new guidelines are based on science and not medical dogma. Thank you for that question. 공장에서 고온으로 정제된 식용유는 이미 산화된 상태이며 높은 오메가6 함량으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아주 해악한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 식용유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최근에 이제 책이 나왔거든요. 식용유의 진실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당류는 불치병이다. 의료계에서는 당류를 평생 관리해야 할 불치병으로 보고 있지만은 비교적 회복이 매우 쉬운 대사질환입니다. 완전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일형 당류조차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서 당화혈색소 10에서 5까지 낮춘 사례가 있고 일부 어린 환자들은 식단 조절만으로 일형 당류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당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탕,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키토제닉 카니보어 식사를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암은 무조건 유전이고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복부부처럼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암 전문가 토마스 사이프리라는 교수는 암을 대사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포도당과 글루타민을 비정상적으로 발효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토제닉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딱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관에서는 암세포가 키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을 보면은 이 키톤을 암세포가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암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에피제네틱에 의해서 암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식사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